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로 이어갑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예, 오늘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면은 또 대안이 보일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IMT 이번 주 지속 강조 얘기를 해주셨는데 종목으로 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셨네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몇몇 종목군들이 눈에 띄는데 이 종목이 자그마치 11%나 오릅니다. 이유도 좀 궁금해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같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시장이 계속해서 또 이제 어려운 구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다음 주에 다가오는 이슈들, 공매도 재개, 그 다음에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워낙에 이제 또 악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시장이 이 악재를 좀 반영을 하고 있고 부담스러운 이슈를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투심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이제 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 는 이제 다음 주 정도 이슈들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순환매가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서 뭐 저번 주에도 이 시간에 어느 정도 강조를 드렸었지만 리스크 관리 그리고 이제 포트 조정의 기회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번 주 이 시간에도 다가오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가 조정되는 그러한 시기를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해야 된다. 요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도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섹터가 있죠. 이번 주에 특히나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반드시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넣어 놓으셔라. 요거를 또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특히나 반도체 레거시 쪽과 HBM,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트에 한 종목은 넣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언가 이제 좋은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에서 안 좋은 이슈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겠지만 D램과 낸드 가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3분기까지 해서 낸드 가격과 그 다음에 이제 D램 가격에 대해서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잠시 또 포커스가 나왔었는데, 요거는 한번 제가 표를 한번 또 이제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떠한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이 D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가격이 안 좋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게 D램 가격이 언제 올라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금 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레거시, 그 다음에 이제 또 차세대 반도체 해가지고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던 반도체들, 그 다음에 또 향후에 고성능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또 각 제품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정화 분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25년 2분기, 3분기 해가지고 뭐 상승 전환, 뭐 혹은 플랫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지금 현재 레거시 쪽 D램과 낸드의 가격이 3분기까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레거시 업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최근에 SK하이닉스의 HBM4 샘플 공급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공매도 재개, 그 다음에 관세 부과 이슈에 대해서 뭔가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됨에 따라 살짝 쉬어가는 구간에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포트에 편입을 시켜놔야 되는, 관세 부과 이후에 다음 주부터 바로 상승 쪽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은 뭐 YC, 뭐 그 다음에 코미코, 뭐 이런 종목군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또 강조를 좀 많이 드린 종목이 있었어요. 어떠한 종목이냐면 IMT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이제 또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IMT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또 이제 공급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HBM에 대해서 가장 크게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부분을 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등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이 HBM 쪽에 대한 현재 시장의 기대감이 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이 IMT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급등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포트에 집어 넣으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고점 구간에서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갔었던 수급 대비해서 빠져나오는 거래량이 거의 얼마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지지받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바로 고개를 틀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뭐 하나 마이크론이든 아니면 YC든 뭐 이러한 종목군들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3분기까지 확실한 성장을 어느 정도는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 다음 주 4월 2일, 그러니까 오늘을 제외하고서 딱 3거래일 이후에 공매도 재개와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눌림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3거래일 이후,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나 혹은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지만 무언가 지지 구간에 도달을 할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정도 구간에서 고개를 틀어 올려주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제히 다 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기존 업황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 동시에 가져가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중에서 또 가장 최근에 수급을 잘 받아줬었던 IMT를 또 이제 강조를 드렸던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좋지가 않잖아요. 시장이 좋지가 않은데 이는 이제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죠. 저번 주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부담스러운 이슈들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하고 현금 확보하고 새로운 종목군들로 교체할 준비하자.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저번 주까지 언급을 드렸던 거고, 이제 이번 주에 과연 어떠한 종목군들이 또 이제 이러한 그림을 갖춰 나가느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중요했었는데, 사실 이번 주는 완전하게 개별주 위주의 종목 장세였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뭐 자동차 쪽 이슈가 나오기도 했고, 뭐 그다음에 뭐 산불 이슈 등등 해서 정치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뭐 그런 쪽으로는 완전하게 개별주 종목 장세였죠. 그런데 그러한 이제 움직임들이 무언가 이제 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생겨나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이 관세 부과 이후에 또 유력한 섹터군은 반도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 레거시 쪽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어제 IMT 안내드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한 1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 추가 급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방송 들으시고 또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수익권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IMT를 비롯해서 반도체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담아나가야 될 종목군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IMT 오늘장 강한데 꾸준히 업사이드 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 긍정의 의견 듣기가 상당히 좀 힘든데 이쪽은 또 좋게 봐주셨네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이 위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위기의 2차 전지라고 달아주셨는데 계속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빠질 곳이 있나 싶었는데요.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는 2차 전지 종목이 있습니다. TCC 스틸이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도 오늘 52주 신저가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7% 정도나 밀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렇지만은 뭐 공매도 시작되고 나면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있기는 합니다. 2차 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또 주제를 하나 가져온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저가를 좀 이탈을 하는 종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대응을 좀 준비를 하자라는 부분을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중심으로 잡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뭔가 이제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는 기대감, 그러면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또 우리가 이 바닥에 대한 매매를 노렸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이 IRA 폐지에 대한 부분 거기에 이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수요가 좀 둔화가 될 수 있다 하반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있었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죠.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엔캠이던 아니면 뭐 에코프로 머티던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좀 지켜주려는 노력을 해주는 종목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빠질 때 그 수급을 받아주면서 그래도 바닥을 잡아주고 상승이 나오는 이런 그림들이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최근에 신저가를 이탈을 한 종목군들이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차잔고가 워낙에 높은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이제 또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쇼크오버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 약간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이제 저가를 깨버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현재 저가를 이렇게 깨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럼 만약 다음 주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저가를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요한 지지 구간이 이탈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저항대로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을 또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일전에 이제 구간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최근 에코프로비엠이 막혀 있었던 지지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이제 또 최근에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했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 구간이 일전에는 또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 라인을 형성을 했었던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하니까 저가를 갱신을 하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다음 저항 구간이 또 일전의 지지 라인으로 활약을 했었던 구간이었다라는 거.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제 저가를 이탈을 하고 다음 주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현재 구간이 매물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응이 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 일단은 월요일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월요일까지 어느 정도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이 신저가를 깨버린 저가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받는 구간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더 저가를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추세 하락이 더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이탈을 한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대응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예외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조금은 예외로 좀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은 계속해서 이제 또 긍정적인 수주 소식이 상당히 또 많이 나왔었잖아요. 46 시리즈의 어떤 수주 소식들, 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이제 이 ESS 관련 또 이제 미국과의 협업. 그러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2분기부터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과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향 벤더 기업들 저는 이 정도까지는 현재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눈에 찍히는 것들이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이제 수주권들을 또 따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상황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군들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저가를 이탈을 한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또 대응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라고 다 동일한 투자법을 적용할 수는 없겠네요. 이 LG에너지 솔루션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머지 저가를 이탈하는 종목군들은 지금이라도 좀 힘드시겠지만은 액션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두 번째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다음 주 전략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요. 또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문가님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부터 해서 이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 그리고 또 이제 포트 조정 요거는 많이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셨던 분들은 이제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는 또 이제 현금 확보가 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이제 뭐 IMT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또 진입을 하셔서 오히려 또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워낙에 또 이제 오랜만에 재개가 되다 보니까 약간은 또 이제 겁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눈치 보기 장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공매도 재개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고가 있었던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를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매도가 이제 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을 끌어내린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러니까 최근에 뭐 방산이나 혹은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에 고점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이런 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이 혹시나 이제 뭐 수급이 강력하게 빠져나오고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빠져나온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수급이 공중에 붕 뜨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또 분명하게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중에서 빠져나오는 수급들은 새롭게 또 이제 이 바닥에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군으로 유입이 되는 그러한 순환이 돌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재개가 저는 이러한 그림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시장에서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나 혹은 계속해서 좀 추세가 끌어올려졌었던 종목군들은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또 바닥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또 더욱더 수급을 강력하고 빠르게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코스닥 특히 이제 뭐 코스피도 그렇겠지만 코스닥이 지금 많이 싸져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전에 이제 코스닥 상단 부분이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코스닥 하단 부분이 이 정도 한 660선 된다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 코스닥이 중단부 그러니까 700 초반대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반등이 나왔었던 구간이었던 건데 다시 한번 상단부 근처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코스닥이 떨어질 구간을 생각을 해봤을 때 690에서 670 정도 그러면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또 생각을 해봤을 때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는 상당히 열려 있죠. 그러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미 이슈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할인을 하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는 또 생겨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이런 이슈들이 마무리가 되니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조정은 큰 폭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이제 이 이후로는 뭐 일전에 코로나 때나 아니면은 또 이제 이 리머브라스 사태 때 그때 정도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 구간을 깨고 이탈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 구간이고 많이 세일을 어느 정도는 하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포트에 어느 정도 빈자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더욱더 유리한 환경 그러니까 무언가 종목군들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다음 주에 이슈들이 지나갔을 때 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종목군들이 어디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강조드렸던 뭐 지금 반도체 뭐 IMT 지금 또 종가까지 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반도체 레거시 쪽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어느 정도는 유지시켜주는 종목군들을 또 볼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반응이 또 어느 정도 나왔었던 지금 이제 이 컨텐츠 쪽 한알령 해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엔터 컨텐츠 뭐 계속해서 돌면서 순환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4월 달에는 또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5월 달에 또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4월 달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알령 해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더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다음 주는 이슈들이 전체적으로 발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할 텐데 결국에는 중심을 또 잘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저번 주까지는 제가 리스크 관리 그리고 포트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주는 사야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다음 주는 사야 되는 시기가 올 거고 그 사야 되는 종목군들은 다음 주 이슈가 지나가는 이후에 또 새롭게 어느 정도 수급을 받아줄 수 있고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가장 최우선에서 봐야 될 건 반도체 레거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